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국내 실물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 대놓고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고 말을 이어나가기도 했으며, 이에 한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건설사들도 줄부도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만 걱정을 한 것이 아닌 구독자 2,400만 정도 되는 해외 유튜브도 한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올리면서 이 유튜브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 상황일 것입니다. 또 이 유튜브의 내용을 보자면 처음부터 한국은 끝났다고 말을 하면서 인구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으로 모두 전부 무너질 것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인구 감소로 인하여 2060년이 된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 등 라뮤나를 후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영상 내용이 좋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시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것도 한번 관심을 부탁드리겠으며, 지루하지 않도록 바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IMF급 위기가 곧 시작이 될 것이고, 이 시작은 건설사들의 부도로 인하여 시작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이렇게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큰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새마을금고가 역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적자로 기록한 이유에 있어서는 부동산 PF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듯 건설사 관련 주식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으며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있기도 합니다. 또 부동산 PF 이슈로 인한 건설사들이 무너질 때 중소기업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기사가 이전에는 많이 존재를 했었지만, 이제는 이게 더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 건설사 4군데도 이제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은 벌써 중소기업의 건설사 폐업 신고가 1,000건을 돌파하기도 하였으며, 신고 사유로는 대부분 사업 포기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에 올해 대형 건설사 4군데가 무너진다면 7월 위기설이 돌고 있기도 하며, 미수금, 즉 갚지 못하는 돈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건설 일자리도 전년 대비하여 마이너스 30% 이상씩 일자리가 증발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기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부일까요? 더 많이 있습니다. 건설사의 부도의 시작으로 한국은행이 1분기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하기도 하였었는데, 12월 계엄령 이후 안 좋아진 내수 경제로 인하여 25년 1분기에는 내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고 있으며, 이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에서도 한국의 경제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하기도 한 것이죠. 또 건설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의 연속 속에 있는데, 바로 화학업종도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보통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에 있어서 반도체가 잘 팔리는지 화학 쪽 기업들이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반도체의 경우에는 경기와는 다르게 AI 이슈로 인하여 실물 경제랑 반영이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학 쪽 기업들을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화학 산업의 경우 보통은 플라스틱, 섬유, 전자, 자동차, 건설, 제약, 농업 등이 여기에 속하고 있으며, 보통 이 산업의 경우 기초 원자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반의 산업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산업이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여주듯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데그룹은 3년 연속으로 적자 상태에 있으며, 지금 현 경제 상황에 있어서 실물 경제에 있어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가 형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무역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 수요가 증가하려면 실물 경제뿐만이 아니라 증시 상황도 좋아야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증시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라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기록되고 연출이 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섬유, 전자제품, 자동차, 건설사, 제품 등에 해당하는 기업의 매출은 30%, 많게는 50% 이상 정도가 감소가 되어 있고 내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요즘에는 내수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 어떻게 보면 IMF급 정도의 위기가 연출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으니 당연히 고용시장도 좋지 않게 되어 청년 백수들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합니다. 인구의 비율이 계속적으로 청년보다는 중년, 노년 쪽의 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 버렸고 이러한 문제를 아직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 부동산의 경우 지금 처음 말한 것처럼 부동산 PF다 뭐다 하면서 부동산 부도 위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부동산 부도의 양극화도 무척이나 심한 상태에 있는 게 바로 한국의 현 경제 상황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의 경우 견고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지방권에 속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에는 이미 건설에 대하여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의 건설사들이 줄줄이 파산이 나면서 양극화와 더불어 계속적으로 부동산 상황은 무척이나 심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하죠. 이렇게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어버리니 모든 곳에서 지금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으며 이렇게 청년들이 줄어들고 지금 있는 청년들마저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어 청년들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 창출, 아이디어 창출 등은 현저하게 떨어져 있으며 지금 가장 트렌드 이슈에 속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나 AI 이런 분야의 산업 개발에서도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 갈수록 상황이 안 좋게 연출이 되기도 하며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경제에 늪에 빠졌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이미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최악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처 방안을 세우고 행동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자산관리에 있어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한국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안 좋더라도 좋은 기업은 있기 마련이니 이러한 기업을 눈여겨보고 이러한 기업에 고용이 돼서 일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한국 기업이기는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기업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이며 이러한 곳을 잘 알아보고 투자를 하거나 국내에 있는 외국 기업 같은 곳에 고용이 되거나 하는 방법이 이제는 올바른 판단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의 흐름이 안정적인 자산을 선호하는 곳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는 점점 더 상황이 좋지 않게 형성이 됨에 따라 정말 치열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갈수록 하락을 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어떻게 보면 곧 1%, 0%대로 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은 더욱 불투명할 것입니다. 즉 장기적인 저성장에 먹거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장기적인 저성장의 길 앞에 서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앞길을 가고 있는 바로 옆 나라의 상황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장기간 저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 나라의 경우 어떤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알면 좋으니까 말이죠. 이미 일본의 경우 장기적인 저성장으로 계속 떨어진 상태가 놓여 있었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일까요? 바로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바로 내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아닌 해외 시장을 노리면서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바로 글로벌, 국내에 한정된 기업이 아닌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업들 말이죠. 대표적으로 토요타나 소니, 미쓰비시 이러한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고 지속적인 저성장 기업으로 돌입하게 된다면 그 나라에는 투자처가 점점 사라지게 되며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경쟁성을 잃어버리면서 환율에도 적용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환율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환율이 낮다. 그렇다면 수출에 있어서 경쟁성이 올라가는 것이고 이러한 이 점도 당연히 얻게 되는 기업이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도 여기에 적응시키면 조금 시야를 넓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